안녕하세요. 얼쑤의 얼쑤, 얼쑤입니다. 운경입니다. 저희가 벌써 또 2회차 녹음을 하게 되었네요. 네. 처음에 녹음을 할 때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일도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누가 그러셨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요. 아직은 좀 저희가 서툽니다. 그러니까요. 예, 서툰 점 아직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도 즐겁게 한번 해보아요. 사실은 되게 설레고 좋아요. 맞아요. 예,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이 설레는 마음도 같이 가져가면서 네.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죠? 그렇죠. 바람의 느낌이 달라요. 햇살도 다르고요. 너무 좋아요. 네. 겨울이 저처럼 겨울 싫어하는 사람들은 겨울이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내내 하면서 겨울이 지나가거든요. 저는 어릴 때는 겨울을 좋아했는데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고 나니까 춥더라고요. 온몸에 뼈 마디마디가 시리는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빨리 겨울 되면 겨울이 네. 빨리 갔으면 좋겠고 네. 봄이 오면 아무래도 좀 설레는 마음도 있고 꽃도 그렇죠. 곧 있으면 피겠구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겨울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긴 했지만 지난 겨울에 혹시 많이 기억나는 것들이 있나요? 집에 세탁기가 한번 얼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급하게 좀 뭘 세탁해야 됐었는데 못했죠. 하루를. 저녁에 와보니까 온도가 조금 이제 낮 동안에 올라가는 통에 그게 녹았는지 그때는 작동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나름 새 거거든요. 왜냐면 재작년에 저희가 집수리를 해서 다 가전제품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얼더라고요. 집수리를 했으면 샤시 공사하며 뭐 다 네, 했겠네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딘가 열렸거나 네, 아니면 그날 온도가 진짜 낮게 내려갔던 네. 날인데 그래서인가. 이 세탁기가 언 문제는요. 가정마다 세탁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일인가를 엄청나죠. 몸소 알 수 있거든요. 저희는 식구가 5인데다가 그렇죠. 딸아이가 3이라 정말 온 양이 장난 아니거든요. 아이고, 어마어마하겠네요. 아침에 네. 다 샤워하고 뭐 어떻게 나가면 수건만 해도 엄청나요. 아이고, 제가 살고 있는 빌라도 거의 30년이 되었어요. 제가 2002년부터 그 빌라에 살고 있는데 이미 그때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돼가지고 집이 많이 낡았는데 고치지 않고 계속 살았었거든요. 근데 2020년, 그러니까 2019년 겨울부터 2020년 그 초 1월, 2월까지 엄청 추울 줄 알았는데 다행히 많이 안 추운 겨울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렇게 막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 베란다 샤시가 알루미늄으로 된 건데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틀어지고 막 구부러지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그 2019년 겨울에는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40cm 정도 열린 상태로 닫히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겨울을 맞이해야 됐던 거예요. 그 전에 한 2-3년 전에 남편이 이거 이제 앞으로 10년도 훨씬 더 많이 살 건데 그냥 샤시 공사를 하면 어떠냐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 어차피 다 뜯어내면 다 쓰레기인데 쓸 만큼 더 써보고 나서 결정을 할게 라고 했던 말이 있어가지고 고집을 부려서 당장 겨울인데 공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겨울이 춥지 않기를 만약에 추우면 비닐을 쳐야겠다. 남편 모르게. 왜냐면 저희 남편은 비닐 치고 살았어요. 그랬어요? 네. 남편은 이제 베란다 쪽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용케 너무 많이 춥지 않은 겨울이었기 때문에 잘 났거든요. 그랬는데 2020년도에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바이러스 그쵸, 코로나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거의 일상이 정지가 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일을 찾아서 막 분주하게 이렇게 다녀야 하는 시기에 집에 머물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늘 베란다 문은 30cm, 40cm 열려 있는 거를 거실에서 맨날 바라봐야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샤시 공사를 크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놀랍게도 샤시 공사만 했는데 그 이후로 세탁기가 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한 210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뭘 이렇게 큰 돈을 들이면서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한 게 그게 처음이었던 것 어허.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까지도 이렇게 흡족한 그런 저희 집 베란다입니다. 우리 집도 그 집 공사를 할 때 샤시 비용이 너무 세서 그거는 빼고 할까라고 고민을 살짝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인테리어 하시는 사장님께서 다 해놓고 이거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낡은 집에 30년이 된 집에. 그래서 그 사장님 말을 나중에 결국은 들었는데 안 들었으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게요. 은인이네요. 베란다 공사만 네. 만약에 나중에 추가로 또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일이에요, 일. 이거는 거의 이사를 방불케 맞아요. 하는 큰 공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바깥 그 창도 해야 되지만 거실과 맞닿아 있는 그 샤시도 새로 다 해야 되죠.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필요해요.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책장이며 무슨 책상이며 이런 것들을 일시에 다 이렇게 치워줘야만 맞아요.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리고 또 막 콘크리트 그 먼지 날리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큰 일이 생긴 거예요. 집안에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하신 거죠. 그렇죠. 그거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걸 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거예요. 와, 내가 정말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당시 막 한참 붐이던 뭔가를 시작하셨군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네. 당신 근처에 땡땡 땡땡 마켓. 맞습니다. 네. 이걸 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땡땡 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하고 정말 많이 들었던 동요 한 곡을 들려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근 친구들 준비됐나? 당근 송! 나 보고 싶니? 나 생각나니? Love you, you love me. 나 좋아하니? 나 사랑하니? I love you, you love me. 떠나지 마 언제까지나 좋아해 행복해요 즐거워요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힘들어도 너의 곁에 언제나 또 있는 날 생각해 때로는 슬퍼지고 때로는 외로워도 너의 곁에 언제나 함께하는 나를 생각해 사랑해 너도 나 좋아하니? 당근이지 잘 들으셨나요? 네. 정말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얼마나 신나게 불렀던지 맞아요. 서로 보면서 너 나 좋아하니? 당근이지. 당근이지. 맞아요.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땡땡마켓 경험해 보셨나요? 해봤죠. 어떤 경험을 해보셨는지. 저는 네. 그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네. 그 커피 드립커피 내리는 그 드리퍼 있잖아요. 사기로 된 거. 그거는 좀 돈 주고 살려면 5, 6만 원 이렇게 하는 건데 마침 땡땡마켓에 3,000원으로 내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부곡동까지 걸어가서 네. 그분을 만나서 그것을 얻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쓰지 않는다며 옆에 그 드리퍼 할 때 쓰는 다양한 그 커피 제품들을 한꺼번에 주셔가지고 와. 제가 너무 죄송해서 5,000원을 드리고 네. 그 많은 거를 네. 얻어와서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와, 3,000원에 정말 네. 횡재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아주 좋더라고요. 네. 그러나 그 폐해가 좀 있는데 그건 제가 이따가 살짝 그럴까요?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저는 아까 그 베란다 저희 샤시 공사할 때 제가 얼마 들었다고 얘기했었는데 혹시 210만 기억나시나요? 원.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 진짜 싸게 하셨어요. 저희 집이 1층이라서 그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한 편이었어요. 저희는 거의 2배인데. 그쵸. 고층이죠. 네, 그래도. 5층. 네. 저희 집이 또 그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수납장을 하나 따로 맞춰가지고 24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땡땡마켓에서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땡땡마켓을 이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땡땡마켓을 통해서 무려 300여만 원을 벌었어요. 상상이 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정말 2020년도 봄에는 이 샤시 공사를 함과 동시에 땡땡마켓을 이용을 하면서 거의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수시로 물건을 내다 파는 이런 일들의 연속이었었어요. 저희 집에 이제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책을 어디 기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도서관이라던가 이런 곳에서도 연식이 오래된 책들은 안 안 받아요. 받아요. 네. 네. 그런데 책이 내용이 너무 좋은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거의 폐지로 나가는 거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땡땡마켓을 이제 이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렴하게 내놓고 누군가 필요로 한다라면 그게 읽힌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얼수집에 쌓여있던 그 책들과 네. 낯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지금 그렇죠. 네,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맞아요. 네. 밥 얻어먹으러 놀러 갔다가 아, 네. 어떤 낯선 분하고 계속 통화를 하더니 네. 잠깐 나갔다 온다며 저만 남겨놓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문만 열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앞에서 뭔가를 얘기하다가 딱 두시고 가는데 그 손님이 아이를 함께 대동하고 오니까 이거 몇 살이에요? 그러고 물어보시더니 그 아이가 3학년인가라고 10살인가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책도 이 아이한테 맞겠네요 하면서 덤으로 주시는 거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저희 집에 책장이 한 8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 책장을 3개 정도를 이렇게 다 정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곰곰 생각해 봤더니 저희 집 싱크대라던가 이런 서랍장 같은데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넣어놓은 물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받은 뭐 이렇게 칼 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 결혼할 당시에는 하얀색 범랑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용하는 것만 쓰거든요. 그 편수 긴 거 조그만한 냄비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하기 때문에 굳이 새 것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널려 있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해서 계속 저장이 되었던 건데 그것들이 생각나서 이제 다 끄집어내다 보니까 이게 사용을 하지 않아도 때가 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얼른 이것도 처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범랑이며 칼이며 쟁반이며 이런 살림살이들을 다 갖다가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네. 근데 평상시에 되게 많이 나누고 뭐 어디서 이렇게 재활용 장터하고 나눔 장터하면 제가 굉장히 많이 후원을 하거든요. 그 많은 물건들을 후원하고 사는데도 계속 쌓인 게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사를 안 하고 한 20년 그 집에 살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엄청났어요. 저희가 2002년도 이사 와서 이 집에서 잠깐 나갔다 2년간 나갔다 온 때를 빼면은 딱 20년 살았거든요. 예, 정말 그 땡땡마켓 덕분에 저희 집이 상당히 깔끔해졌다라는 거 한번 또 식사하러 오세요. 네. 구경시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그 좋은 경험도 있었지만 그 나쁜 경험도 있다라고. 나쁜 경험은 남편의 얘긴데요. 그 땡땡마켓을 너무너무 사랑하사 그 땡땡마켓이 자기 삶의 일부가 된 사람입니다. 지금도 혹시 하세요? 네. 어제도 제가 침대와 한 몸이 되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사이에 나가셔서 한 건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 한 건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 전날 이제 여행을 갔었는데 휴게소에서 하루 이렇게 잠깐 쉬었거든요. 근데 그 휴게소에서 아이들하고 뭐 간식 같은 거 먹을 때 귀에 있는 이어폰을 빼서 무선 이어폰이잖아요,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그 이어폰을 빼서 탁자에다 놓는 것까지는 봤는데 차를 타고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남편이 보조석에 앉았는데 갑자기 막 뭘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찾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어폰이 없대요.
그래서 막 뭐 점퍼며 어디며 가방이며 막 뒤졌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그 전에 이제 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아이들이 뭐 아빠 탁자 위에다가 그거 아까 놨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지? 라고 물어보니까 아 거기다 두고 왔구나 아이고. 하는 걸 알았는데 네. 이미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다시 되짚어 갈 수 없잖아요. 아, 그게 상당히 고가 제품 아닌가요? 고가의 제품인데 너무 아깝겠다. 얼마 주고 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말해도 되나요? 네. 15,000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어떡해요? 그렇게 싸게 샀대요. 아, 땡땡마켓에서. 네네네. 야, 좋다. 그래서 땡땡마켓.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그 일이 있었는데 일요일 날 다시 땡땡마켓에서 비슷한 물건을 13,000원에 샀다고 아주 횡재했다면서 아이고, 2,000원 더 싸게 산. 엄청 좋아하면서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아, 실제 그것을 구매하게 됐을 때는 뭐 뭐 얼마인지 전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 8, 9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고, 진짜 고가긴 하네요. 네. 남편이 되게 알뜰한 분인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알뜰한지 제가 좀 의문인데요. 네. 그 의문이라는 거는 나중에 노래 하나 듣고 얘기하죠. 아, 그럴까요? 이야기가 길어질 네, 것 같으니까 우리 노래 한 곡 더 듣고 네.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바람이 참 좋다. 볼레음도 참 좋다. 살랑대는 머릿결 사이로 너의 눈망울이 예쁘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두 눈 감고 날아가. 두 팔 벌려 하늘 보며 내겐 소중한 너를 부르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두 눈 감고 날아가. 두 팔 벌려 하늘 보며 내겐 소중한 너를 부르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와, 참 좋네요. 네. 저는 얼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 저도 운경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 녹음을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가사를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 첫 번째 시간 때 녹음하면서 들었던 노래들이 막 네. 또 다 생각이 그쵸? 나네요. 네. 막 풀꽃이며 바람이며 또 꽃. 네. 네. 아,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면은 계속 이야기 그 해볼까요? 남편 흉인데요. 네. 흉좀 볼게요. 네. 남편이 상당히 그 알뜰함을 가장한 쌓아놓기 아, 그 부분이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저희 집 예를 이제 들면 집을 수리했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도 이제 베란다에 창고를 하나 양쪽 끝에 사이드에 두었거든요. 그 샤쉬할 때. 근데 이제 그 창고가 지금 계속 남편의 각종 그 땡땡마켓에서 사온 각종 물건으로 쌓여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미도 많이 꽉 찼고 제가 일부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쌓이고 있어요. 주요 물품들은 본인이 주로 좋아하는 그 낚시 용품들. 아, 이제 바다 낚시를 한 4, 5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낚시 도구들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고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그 땡땡마켓을 통해서 사는 것까지는 참 알뜰하고 괜찮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각종 무슨 또 뭐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낚시 도구가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하든 장비빨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본인이 굳이 다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나오면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서 거기다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 부피가 생각보다 커요. 남편 생각에는 이거 다 언젠간 내가 네, 다 쓸 쓴다는 거죠. 물건들이야.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별로 사용되지 않고 계속 쌓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사용하느냐 질문을 하고 내가 이거 조용히 처리해도 되냐라고 물었는데 건들지 말래요. 그래서 안 건들고 지금 한 2, 3년째 묶은 물건들이 막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공구함 같은 빨간 통이 하나 있어요. 그 통을 여러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의료 기구함처럼 생겼는데 3단이에요. 그 3단에 각종 모양의 희귀한 모양의 찌들이 막 있는데 나는 너무 생생해가지고 소름 끼쳐서 확 닫았는데 막내가 뭘 찾다가 이게 무슨 함이야 하면서 짠 열었는데 거기에 막 이제 뭐 다양한 모양의 막 애들이 있는 거예요. 막 보기만 해도 저는 소름 끼쳐고 다시 닫았는데 거기서 하나씩 뭐가 삐져나와서 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그 낚싯지에 아이들 그 겨울 니트 옷 이게 걸려가지고 네. 한번 몸에 엄청 큰 생채기가 나서 큰일 날 뻔했네요. 이제 이런 것들이 화가 난 지점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찌는 좀 정리가 됐나요? 정리 안 하더라고요. 정리를 한번 한다고 어느 일요일 날 다 엎어가지고 진짜 곱게 잘 고이고이 모셔서 새로 싹 넣는 것까지 본 게 제가 최근 한 2, 3주 전에 본 모습이에요. 어쩌면 남편의 동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경무에 시달리다가 직접 너른 바다를 가보지는 못하지만 그 찌들을 보면서 바다를 이렇게 상상하며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꿈보다 들기는 해몽이라고 우리 열스님이 남편을 되게 알뜰하신 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긴 해요. 맞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제 생각에는 좋은 거를 가끔씩 좋은 물건을 하나 잘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올곧게 내 방식으로 길들여서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권유를 해봤는데 모든 물건을 새 거를 사지 않아요. 이 사람. 어떻게 보면은 자원이 버려지지 않고 다시 재사용되어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운경 씨 말씀처럼 정말 애착이 가는 내 물건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 사실은 그 지금 얼수가 얘기하는 이런 일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예전에 우리 남편이 이제 우리들이 시와우 생명지킴이라는 네. 단체 있잖아요. 그 생명지킴이 초기 활동할 때 어느 날 물어보는 거예요. 연말 정산 하는데 이제 시와우 생명지킴이라고 해가지고 그 정산에 딱 뜨니까 기부금 네네 영수증에 뜨니까 네. 당신이 요즘에 활동하는 거에는 이런 것도 있어? 하면서 단체 이름을 말하길래 이제 회비 내기 시작했다. 그게 아마 2004년도 9월부터 냈으니까 아마 그해 겨울쯤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거기는 뭐 하는 데인데 왜 또 그런 걸 가입했지? 하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주변에 풀 이름 나무 이름 모르는 것도 부끄럽고 아이들이 물어보면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싶고 그때는 제가 아주 초반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나무 이름 풀 이름을 알러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
우리가 시아오 환경 유역을 음. 깨끗하게 정화하고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음을 이제 뒤늦게 아는 건 한 2, 3년 정도 활동을 하고 이제 깨달은 거고, 초반에는 나무 이름 풀 이름 외우는 거가 너무 신났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봄 되면 막 낮게 피어있는 꽃들 바라보느라고 거의 빠져서 살았는데, 이 시아오 생명 지킴이라는 이름의 남편이 꽂힌 거예요. 아, 무슨 생명을 지키느냐. 시화호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나 보네요. 네. 집에 있는 생명이나 지켜라. 그쵸.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집에 있는 생명 나 좀 지켜줘. 시아오 생명 지키지 말고 막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도대체 그게 불만이냐 그랬더니, 아니 남편은 시아오에 있는 생명을 죽이고 있고 마누라는 지킨다고 돌아다니고 있고 이게 무슨 부조하냐. 막 왜 당신이 시아오 생명을 왜 죽이는데 그랬더니, 자기네 회사가 그 시아오 바로 그 하수종말 처리장 옆에 있어요, 이 회사가. 그리고 제일 많이 화학 공장이어서 그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였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던 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뇌를.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폐수를 아주 깨끗하게 처리해서 그 법정 기준치에 맞게 해서 내보내는 일이 이 사람 하는 일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네요. 그래서 음. 회사에 갑자기 밤에 들이닥쳐요, 이런 환경 지킴이들이. 음. 실제로 거긴데 시흥시 소속이라 시흥시에서 오는데, 한 번씩 물을 이렇게 떠가면 그 pH 기준에 안 맞으면 이제 걸리면 벌금도 물고, 이 담당자가 시청에 가서 항의하고 뭐 심할서 같이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남편의 것도 쓰고, 고뇌가 충분히 예, 느껴집니다. 이런 거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음. 그 기준치에 맞게 하고 싶으나 회사가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 든다는 이유로 그 몰래 내보내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 회사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근데, 네,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그랬다가는 회사가 어, 망합니다. 그렇죠. 네, 환경 기준치가 엄청 엄격해졌고 그 올라가서. 기준치를 잘 맞춰야 하는 그런 네. 경무에 시달리시느라 네. 그 찌를 보면서 마음의 정화를 해야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이 땡땡마켓을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좋았던 경험도 많고요. 이건 좀 아닌데 하는 경험도 많았어요. 근데 땡땡마켓에는 아무거나 다 판매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땡땡마켓에서 그러니까 판매할 수 없는 금지 물품들이 있어요. 네. 제가 알아보니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상표권 저작권에 침해되는 이미테이션, 가품들. 이미테이션. 네, 그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알콜이라도 모든 주류, 술은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담배, 전자담배, 그리고 총포, 모의 총포라도 네. 이런 거 안 되고요. 라이터, 뭐 비비탄 이런 거 안 되고요. 당연히 경유, LPG 휘발유 이런 것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동물, 곤충 안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있던데. 무료 분양, 뭐 열대어 네, 이런 거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참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반려견이라던가 이런 생명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주지 않고 그냥 너무 처참하게 버려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네, 그래서 네. 그것보다는 그래도 잘 키우고 싶은 사람이 데려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 부분은 조금 눈 감아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한약이라던가 의약품, 뭐 마약류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면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뭐 반영구 화장을 해준다던가 뭐 이래가지고 뭐 눈썹 그리기 네,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런 거 사람을 모집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또 건강 기능 식품이라던가 수제 음식물,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이에요 해가지고 파는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유통 기한이 지난 제품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도수 있는 안경, 뭐 선글라스, 컨택트 렌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소량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반복적으로 다량으로 제작하는 핸드메이드 제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거는 장사하는 이걸로 사람이라는 통해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화장품 샘플 이런 것들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안 되는 게 외우는 게 생각보다 너무 많네요. 예, 외우는 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람이 하는 사람이 사는데 음. 필요한 물건이 정말 얼마나 많은가 너무 많습니다.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왜냐면 저렇게 많이 안 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정말 많은 물건을 사람들이 서로 물물 교환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안 되는 거 말고도 되는 거에 훨씬 더 많은 물건이 있다는 반증이고 그렇죠. 한 사람이 사는데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또 필요하고 우리가 소비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제 제 경험인데 그 건강 보조 식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이 없이 그냥 없이 살 사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선물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판매 금지 품목을 제가 인지하지 못하던 시절에 새 제품이고 유효 기간도 많이 남아가지고 정가에 뭐 거의 20-30%에 제가 한번 판매를 한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시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더 팔려고 했더니 이게 그 신고가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판매 금지 품목이라고 해가지고 뜨는구나. 그렇죠. 네. 뜨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게 아예 그 설정을 해놓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 판매하면 안 되는 물건이 있는 거구나. 예, 그랬습니다. 우리 근데 남편도 좀 집에 쌓인 물건들을 좀 판매하는 쪽으로 선회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면은 업무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물건도 줄이고 남편의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은 이 네. 싸게 사는 거에 대한 희열만을 네. 느끼지 집에 있는 거를 정리해서 팔 생각은 1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운경 씨도 그 땡땡마켓에서 무언가를 싸게 사본 경험이 아까 있었다고 딱 한 했잖아요. 번. 그 네, 커피와 그게 처음이에요. 관련된 거. 근데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건 정말 기쁘더라고요. 정말 희열이 느껴져요. 네. 내가 이 좋은 물건을 음. 이렇게 싸게 사다니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그분이 또 카톡을 해주시는 거예요. 음. 잘 쓰고 있냐. 아, 그리고 그분이 직접 핸드메이드로 만든 그 음. 융으로 된 네, 커피 네. 드리퍼 있었거든요. 그걸 공짜로 그때 주셨어요. 너무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귀하다는 얘기를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사후 관리까지도 네, 네. 들어가는 엄청난 AS. 이 융으로 내리는 네. 커피는 특별하다. 한번 내려 마셔보라. 네. 뭐 그 종이 드리퍼하고 뭐가 다른지 비교를 해봐라. 뭐 네네네. 그런 네. 문자를 주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저도 그렇게 좋은 경험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 좋은 경험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또 잠시 좋은 노래 한 곡 네.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소향 바람의 노래.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된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되겠네. 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그 살아가는 방법의 최고는 사랑하는 것인가 봐요. 그죠? 물건을 너무 사랑하는. 네. 그 가사에서 그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근데 여기서 한 글자만 더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잘 살아가는 방법뿐이야라고.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땡땡 마켓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오늘 바람이 생깁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왜 판매를 못했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전 네. 주로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만 많이 서봤는데 우리 땡땡마켓 있기 전에는 그 주말에 열리는 알뜰장터 이런 거 엄청 찾아다녔거든요. 저희 아이들 어릴 때. 그렇죠. 네, 아이들은 금방금방 크고 매번 새 옷을 사서 입힐 수는 없어가지고 그 알뜰장터 다니면서 아이들 그냥 겉옷 이런 것들은 거기를 통해서 많이 구입을 해서 그냥 입히곤 했었는데 입히고 나면 그 새 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그 다음에는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입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막 올이 풀리고 올도 풀리고 보풀이 뭐 올라오고 보풀이 있고 또 음식물 뭐 다양하게 막 묻고 해서 큰애 작은애까지는 물려서 어떻게 입는다고 해도 그 다음을 다른 사람한테 주기에는 너무 이제 헐거워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진. 그래서 이제 그냥 재활용 그 옷 버리는 곳에 막 쌓아서 버릴 때마다 근데 또 그것도 너무 막 아까울 때도 있고 이렇게 해도 되나 막 이런 고민도 하고 하여튼 정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판매자보다는 그런 남들이 이제 못 쓰게 된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사는 쪽이었기 때문에 판매하기에는 좀 그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 싸게 그 재활용 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사서 집에서 썼고 또 딸 셋이 썼기 때문에 거의 네. 진짜 버리셔도 누더기가 될 만큼 네. 썼거든요. 네. 아주 알뜰하게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아셨네요. 머니가 부족해서? 아니, 머니는 뭐 항상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땡땡마켓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좋았던 경험도 굉장히 많고 또 이건 아닌데 하는 경험도 되게 많았어요. 좋았던 건 뭐였나요? 좋았던 건 이 땡땡마켓을 통해서 인간 관계가 확장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물건 주고 받으면서 돈 받으면 끝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인연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 너무 좋은 인연이. 한 가지 예로 들면 재작년이었나요? 책을 파는데 아이들 책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개 묶어가지고 내놨는데 여러 건을 사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사시는 곳이 그 해양동 쪽인데 상당히 저희 집하고는 멀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헌 책으로 3만 원 이상을 구입해 가셨으니까 저한테는 되게 큰 고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또 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주로 이용하는 그 좋은 이웃이라는 그 공동체 그 공간. 건물 앞이 네. 아니라 저희 집까지 오셨으면 좋겠다. 이 물건을 들고 가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저희 집까지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이 책 전달하면서 아이가 볼 책인 게 이제 미루어 짐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야기가 미얀마 그 민주항쟁 얘기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서서 문 앞에서 참 많이 가셨네요. 네,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그 사회적 경제 연대에서 모금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걸로 모금 운동도 하고 있다. 그랬더니 본인도 하고는 싶었는데 어떤 통로를 거쳐야 되는지 몰랐다. 그래서 자기도 좀 하고 싶으니까 대신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너무 놀랐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2만 원을 주시면서 와. 아니 나를 어떻게 믿고 나한테 내가 그 돈 안 보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2만 원을 사회적 경제 연대 계좌로 입금을 하고
그 입금한 캡처 화면을 그분한테 그분한테 보내드렸구나. 다시 보내드리면서 이제 얼수가 어떤 사람인가요? 네, 신뢰를 이렇게 쌓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좋은 경험으로 그냥 끝났을 수도 있는데 또 책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분한테 갔어야 할 책 중에 한 권이 빠진 거예요. 어머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당근 톡으로 연결을 해서 제가 드려야 할 책을 한 권을 빠뜨렸다. 그래서 나중에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 계신 곳으로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접선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전화번호도 교환도 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가 뭐 환경에도 관심이 있고 이렇다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하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딸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자녀도 다들 어리더라고요. 네. 초등학생 한 명하고 유치원생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행사라던가 프로그램 있으면 소개시켜 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런 과정에 이분이 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시와우 생명지킴이의 그림 그리기 소모임이 있어요. 있죠. 네. 뿌리 깊은 나무 그림반이라고. 그래서 거기가 월요일마다 그림을 그리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와보시겠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와.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은 같이 그림을 그리는 진짜요? 네 동아리 회원이 된 거예요. 대단해요. 너무너무 귀한 인연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래서 저한테는 이 땡땡마켓이 또 엄청 소중한 존재가 된 거죠. 그분이 귀인을 만나셨네요. 우리 서로 귀인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면 제가 땡땡마켓에 애정을 갖는 게 그렇죠. 무리가 없죠. 근데 이제 근데 또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기억만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 땡땡마켓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사회의 모든 모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물건을 사서 더 비싸게 다른 사람한테 판다던가 이런 일도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네, 또 어떤 사람이 저한테 톡을 해온 거예요. 자기는 살 의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그 정신병원 병동에 책을 기증을 해주는 사람이다. 근데 당신 책을 좀 기증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면서도 그 내용 자체가 나쁜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책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라고 해가지고 한 10몇 권을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제가 택배비를 부담을 사비로? 해서 네, 사비로 택배를 보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보내고 송장이랑 다 찍고 상자도 다 찍어주고 책도 어떤 책이 들어있는지 다 찍어주고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배송이 잘 되었다라는 문자가 다 오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뭐 책을 잘 받았다, 고맙다, 잘 전달해주겠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과연 좋은 의도로 썼나? 이런 이제 궁금해지는 그쵸, 시점이. 의심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책들은 내가 이거 버리기 아까운데 그렇죠. 우리 아이는 다 컸고 내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저렴하게 내놓는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100권의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와 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예시가 담겨 있는 그런 책은 정말 귀하거든요. 엄마가 아이랑 놀아줄 때 아이디어가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한 15,000원 이상이었던 걸로 알아요, 기억에. 그걸 제가 2,000원에 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500원을 깎아달래요. 그래서 아니 500원 깎아달라는데 깎아는 줬어요. 근데 주면서도 기분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경우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좋은 물건을 10,000원에 내놨어요. 근데 그 10,000원짜리를 자기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막 얘기를 하면서 그거 5,000원에 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연이 내 마음을 울리고 이거 진정성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사실 거저도 드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깎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제가 그분을 실제로 보진 않았으니까
확언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그냥 믿고 보자라는 주의여서 또 반 깎아달라면 반 깎은 채로 그냥 또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러거든요. 아. 네. 이제 아. 사람의 마음을 활용해서 악용하는 그렇죠. 사례는 진짜 너무 그거는 좀 많더라고요.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네. 하여튼 이렇게 땡땡마켓을 통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또 이거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은 잠시 또 즐거운 음악을 듣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이레빗 좋아하세요? 오, 알죠. 그쵸. 너무 목소리가 네. 환상적인.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둥근 해가 뜨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하나 둘 셋 자리에 일어나 하마처럼 입을 쫙 하품을 한번 하고 또 눈을 크게 뜨고 번쩍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 즐거운 상상을 맘껏 즐겨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gs. 상쾌한 바람이 부는 아침에 한껏 여유 부릴 때 유난히 안색이 좋아 멀리 봐도 다 잘 어울리고 다 예뻐 보일 때 좋아하는 노래 들으며 걸어갈 때 시간 맞춰 버스를 탈 때 유난히 사람이 많은 출근길 딱 내 앞에서 자리 났을 때 예상대로 일이 술술 풀려갈 때 이제부터 모든 내 멋대로 맘 먹을 때 아주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세상에 나 힘도 안 줬는데 쾌변 보너스 휴가 떠날 때 사랑하는 그대도 함께 모두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아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gs.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괜히 기분이 좋아서 혼자 막 춤출 때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갈 때 말도 안 돼 공부 안 했는데 100점 누군가 보고 싶을 때 그대가 내 맘 알아줄 때 모두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은 happy happy things.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모두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아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gs. 진짜 기분 좋은 목소리네요. 네. 기분 좋은 일주일의 시작을 네. 얼수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오, 좋습니다.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저는 네. 이 땡땡마켓으로 음. 경험한 갑자기 일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뒤늦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공부하러 가는데 동기가 선생님 거기 집 가시는 길이 이제 거기가 수원이거든요, 학교가. 그래서 안산이면 여기 무슨 동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원의 동은 좀 사실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게 저희 집 가는 길인가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잘 모른대요. 그래서 그런데 왜 그걸 물으시죠? 했더니 자기가 뭘 하나 받으러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면은 내려서 2번을 갈아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차로 이동하면 직선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그랬더니 한 30분을 가야 한대요. 그래서 우리 집 가는 방향으로 30분을 가면 그거는 뭐 가는 길이니까 모셔다 드리고 나는 우리 집에 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수원의 지리를 잘 모르니까 일단 그분을 태웠어요. 갔는데 무슨 학교 앞이에요. 초등학교.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이제 저녁에 거의 8시 반, 9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없었는데 되게 조용하고 좀 으슥하고 학교 앞인데 뭐 이렇게 가로등도 없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주고 가려고 하는데 저를 손으로 막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그럼 가지 말라는 소린가? 하고 그냥 차를 대기시키고 기다렸어요. 이렇게 깜빡이를 켜놓고 했더니 한 3분에서 5분? 뭐라고 막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딱 보니까 당근마켓 거래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땡땡마켓. 근데 그러면 사연을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이러이러하다. 아무 말 없이 거기까지 데려다 달라고 해서 주기까지 했는데 학교 앞으로 자기를 다시 데려다 놓고 나보고 집에를 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그 밤에. 과하셨네. 너무 나가셨네요. 이 무례한 경우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아예 가기 전에 사연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니 제가 좀 오늘 선생님 신세를 좀 지면 안 될까요? 라고 전체적인 상황을 나한테 얘기해 줬으면 제가 내 시간과 그거를 생각해서 충분히 뭐 해줄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안산에 빨리 와야 하는 어떤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하나도 얘기해 주지 않고 본인의 일 처리를 위해서 저를 그렇게 활용을 한다고 해야 되나 이용한다고 해야 되나 하고 다시 제자리로 당신을 내려다 놓고 나를 가라고 했을 때 이 느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황당한 경험이거든요. 와, 그런데 저와는 반대로 땡땡마켓으로 인해서 또 그런 경험이 쎄한 있어가지고 경험을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땡땡마켓에서 사람들이 네. 어이없는 일을 네. 가끔 하는 분도 있다라고 네. 하셔서 어떤 일인가 또 좀 살짝 궁금한. 아, 네. 어떤 경우였냐면 네. 이제 어떤 물건을 제가 구입을 하기로 하고 그분 댁 앞으로 가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3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앞선 일정이 일찍 끝나서 제가 1시간을 일찍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기를 키운다고 해서 제 시간에 맞춰서 와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제가 이르게 왔으니까 이거 보시고 나올 만한 상황이면 나와주시고 아니면 그냥 제 시간에 나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톡을 남겼어요. 네. 그랬는데 제 시간이 지나고도 톡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남겼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나오시냐라고 했더니 어머나 죄송해요. 그 물건 다른 분한테 전달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죠? 라고 했더니 이게 한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톡으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과정에 저하고의 약속을 했다라는 걸 까먹고 예약 중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더 이른 시간에 건네주고 이제 말았던 거죠. 결국 근데 이중 판매 같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나한테 건네줬다라고 또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나 정말 어이없고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아기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정신이 없어하고 그러셨다 하니 제가 뭐 이해해드려야죠. 네, 아기 잘 키우세요 하고선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파는 물건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조금 이따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그 자기 계정을 멈춤 상태로 해놨나 봐요. 그러다가 며칠이 있다 보니까 다시 또 활성화를 여셨더라고요. 해놨어요. 네,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네. 그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한 댓글을 받고 싶지 않았나 보다. 그죠?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땡땡마켓을 이용하실 때 좀 어떤 거를 좀 주의하면 네, 좋을까요? 네,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물건마다 물건의 가치가 있는데 그 물건을 사용하던 사람이 내놓을 때에는 많이 고심을 하고 물건값을 책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 물건을 뭐 500원, 1000원 깎는 재미가 있기는 할 거예요. 그래도
무작정 이렇게 막 후려치고 맞아. 이런 네. 거 1-2천 원짜리는 깎지 마시고 그냥 사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뭐 3만 원에 내놓은 전집, 정말 새 거인 전집을 저 사정이 어려우니 12,000원에 주세요. 이런 거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약속을 하셨으면 이게 정말 모르는 사람끼리 한 약속이라도 정말 지켜야죠. 소중하게 지킬 줄 알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발 제 물건 사 가셔서 되팔지 말아주세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해요? 가끔 그냥 하다 보면 이거 내 물건이랑 똑같은데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글들이 소소하게 올라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내 물건 갖다 팔았다. 이 사람 거 물건 뭐 사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식의 글들이 그건 너무 올라와요. 양심불량이네요. 그리고 또 실수로 모바일 기프티콘 이런 거 바코드 안 지우고 올렸는데 1분도 안 돼서 삭제를 하고 다시 올렸는데 팔고 나서 알아보니 이미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자연 순환도 되고요. 네, 당신 근처에 땡땡 마켓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좋네요. 네, 그러면 우리 또 이번에 음악 틀어드리는데 다시 한번 소개시켜 주실래요? 그 캠페인송 마지막으로 캠페인송 듣고 저희 그 SDGs 그 캠페인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다 나와 있는 거. 네.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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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S Sustainable D Development G Goals G S DGs. 첫 번째, 빈곤 없는 따뜻한 경기도 만들어요. 두 번째, 지역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해요. 세 번째,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요. 네 번째,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요. В-четвертых, предоставить всем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다섯 번째,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안전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